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서 내란 세력과 한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될 집권당이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또 동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입니다. 지금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까지 연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이 국민의힘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계속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한다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로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의 석방 지휘, 후폭풍이 거셉니다.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의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모순투성이 아닙니까? 1심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문제라면서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항고에서 상급시 판단을 받는 게 제일 확실한 수습 방법인데 왜 항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과거 수차례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처럼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에 즉시 항고에 인용 결정을 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도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검찰이 즉시 항고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다면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가 다 가능한데 검찰이 지레 항고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입니다. 검찰이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맞춤형 계획이라는 의심은 확신이 되고 검찰 조직은 내란 공범이라는 오명, 검찰은 내란 속의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체계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심우정 총장은 즉시 항고로 결자 해지하십시오. 최상목 부총리는 사돈 낱말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십시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부총리가 불법적, 폭력적 집회, 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한 말이지만 그 말을 하면서 위헌, 위법의 대명사인 최상목 총리가 입술에 침이라도 발랐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을 무시한 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법률상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불법적 폭력적 집회 시위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주범이 바로 최상목 부총리입니다. 국민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자신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키십시오. 2달째 자영업자 20만 명이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작년 11월 570만 여명과 비교해 20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과 1998년 때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실업자가 늘리면서 실업급여 지급액도 크게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은 2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서민들이 직면한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서둘러 민생 회복의 불씨를 지펴야 하는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추경 편성에 몹시도 무성의합니다. 말로는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계속 미루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태도와 똑 닮지 않았습니까? 지난 월요일 여야 협의회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추경을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추경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연금이랑 연계해서 판을 뒤엎고 나갔겠습니까? 추경은 추경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논의해야지 이거 안 되면 저것도 안 된다는 게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추경 논의에 적극 나서십시오. 네, 다음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렵다면서 국정협의회에서 자신을 배제한 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황당하고 오만한 유체 이탈입니다. 가장 큰 정치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내란범 윤석열에 보은하려고 헌재 결정조차 무시 배제하고 있는 최상목 본인 아닙니까? 경제를 살리려면 어설픈 정치 말고 헌법과 법률부터 지키십시오. 헌재 결정 무시, 상설특검 임명 무시. 도대체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뭘로 봅니까? 윤석열이 내란 쪽지처럼 헌법과 법률도 안 봤다고 할 겁니까? 사적 보훈을 위해 검찰 조직을 흔들고 검사들을 파렴치한 불법 체포 구금 범법자로 만든 심우정 총장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전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대검 지시가 드러나면서 검찰은 윤석열 발악이 바보임이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총장 바보, 이런 소리가 안 들립니까? 추상 같은 법리와 기계를 놓친 검찰총장은 또 무슨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열의 구속 취소는 국민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최상목 대행이든 심우정 검찰총장이든 계엄 내란을 비호하려는 모든 세력에 대한 마지막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말의 양식이 있으면 벌써 물러났어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길은 헌재가 예정과 순리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국민도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조속한 선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고를 늦추라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결정의 시간입니다. 헌재는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상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검찰 곳곳에 내란 세력의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킨 호국 영령 민주열사들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친위 쿠데타로 영구집권을 획책한 윤석열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세계가 부러워하던 찬란한 K-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제3세계 쿠데타 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헌법을 짓밟은 자,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 내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역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평온과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이번 주 내로 신속히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시켜 주시기를
엄숙히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밥 먹듯이 헌법재판소 급박을 일삼던 국힘이 이제 와서 야당처럼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라는 헛소리를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나 감사원처럼 정권의 사냥개로 국힘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툭하면 헌법재판관을 겁박하고 윤석열 탈옥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석방됐으니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라고 우기는 헌재 급박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거짓 선동만 일삼는 내란숙의 하수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곧 국힘의 심판날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내란숙의 중대 범인을 탈옥시킨 심우정, 더 이상 검찰 조직을 망가뜨리지 말고 자진 사퇴하십시오. 검찰 내부의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자 부끄러움도 모르고 구속기간 산정을 원래대로 날로 계산하라고 지시한 심우정 총장, 이미 검찰총장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내란숙의 탈옥을 위해서 검찰이 수십 년간 쌓아온 구속의 기준과 원칙을 일거에 무너뜨린 심우정 총장은 검찰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잡은 범인과 내통해서 풀어준 대장을 따를 부하는 없습니다. 이미 검찰 구성원의 신뢰를 상실한 심 총장은 리더십도 이미 잃었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더 이상 굴욕스럽게 자리를 지키지 마시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심 총장은 내란숙의 윤석열의 변호인으로 재취업한다면 그 적성에 딱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재감사원장 탄핵은 헌법기관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검찰, 경찰, 권익위, 방통위 이른바 권력기관들이 독립성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중에 발군은 감사원입니다. 대쪽으로 상징되는 감사원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정권에 휘둘리는 갈대가 된 최재감사원장이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최 원장은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임기 내내 용산의 뜻을 추종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파괴시킨 장본인입니다. 최재감사원장의 파면은 정권의 감사원을 국민의 감사원으로 복원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디 헌법의 이름으로 최재의 감사원장을 파면하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SNS에 글을 올리고 있던데요. 답답하시겠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해봐라. 내란숙의 윤석열을 구속 취소해 준 판사도 탄핵을 해봐라. 라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탄핵 소추안 발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이 위헌적이다 라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바로잡으라고 체근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떤 탄핵은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어떤 탄핵은 해보라고 부추기고 그 분열적인 주장이 가히 제가 잘 알고 있는 원희룡스럽습니다. 지금 본인이 민주당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면서 말참견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장관이었던 시절 원희룡 전 장관이 손을 댔던 일들에 하나같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에 휩싸인 삼부토건 문제, 이거는 제가 따로 또 이야기를 할 시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이건 차치하더라도 본인의 정치 생명까지 걸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없습니까? 어제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절차적 문제점 3가지만 감사를 했는데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실무자 5명이 징계를 받고 담당 과장 2명은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계약에 따라 받아야 할 자료는 안 받고 또 국회가 그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그제서야 급조를 해서 국회로 제출을 하고 논란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임의로 변조해서 대국민 공개를 한 이 총체적 관리 부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2조 원 가까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추진이 됐는데 당시 최종 책임자였던 장관으로서 국민께 석고대죄라도 드리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논평을 하면서 원희룡 전 장관의 축사를 언급을 했더니 원 전 장관이 원희룡이 두렵긴 두려운가 보다라는 반응을 내놨었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좀 웃겼습니다. 개는 무서울 때 또 두려울 때 더 크게 짖는다고 합니다. 정작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버린 일은 많은데 수습은 제대로 하나도 하지 못한 원희룡 전 장관 본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SNS에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자격을 운운했던데요. 20년 가까이 대권 잠룡, 장수생, 원희룡 전 장관 본인이야말로 자격이 있는지 반성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직 하나 제대로 못하고 본인이 벌인 일은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겨놓고는 대선 후보가 되겠다. 국토부 직원들부터 웃지 않겠습니까? 양심부터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제 특정감사 결과는 변죽만 울린 것입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의 핵심, 즉 종점 변경안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몇 명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김건희 일가를 향한 특혜 의혹을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점은 김건희 땅으로 향하고 특혜는 김건희 일가에 몰리는 이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 국정농단은 하루빨리 단죄돼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의 조속한 추진으로 특혜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